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책장에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 증식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일이랍니다. 우리는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놓고 안 읽은 책들, 책장 어딘가에 그저 고이 모셔두고만 있던 책들을 싹 모아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너무나 굳게 먹은 상태이고요. 아무도 내 결심과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그럼 이 여정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이 제가 사놓고서 아직 안 읽은 책들이고요. 이 책들... 사실 이 책들 말고도 제가 안 읽은 책들이 저기 좀 더 있어요.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랑 띵 시리즈. 걔네들은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꽂아놨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책장에 다른 칸에다가 좀 꽂아놨거든요. 근데 걔네까지 꺼내오면 책장을 다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 책들은 나중에 목록 작성할 때 그냥 제가 넣도록 하고 일단은 사두고서 아직 안 읽은 책들을 꽂아넣었던 칸에 있던 책들만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이 책들을 총 3분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그리고 에세이. 어느 분야의 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 솔직히 이렇게 다 꺼내와서 분류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 혼자 책장 앞에 앉아서 기록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이게 문학, 소설이랑 시랑 희곡이랑 그리고 비평까지 이 문학에 가보겠습니다. 어떤 장르에 동시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책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최은미 작가님의 너무 아름다운 꿈 이 책 진짜 그때 너무 궁금해서 샀었는데 아직도 못 읽었네요. 비문학 요거 표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작가의 바람의 그림자라는 책인데요. 이게 합본, 양장본, 약간 특별판, 리커버 이런 거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책이 재밌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마침 이런 멋있는 커버가 있어서 서점 가서 바로 샀던 그런 책입니다. 폰트가 이렇게 꽉 차게 쓰인 방식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민음사 한 편을 제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네, 컨텐츠 6, 7, 8권 이렇게 있고 지금 저기 하나 더 있거든요, 밖에. 이번에 뭐지, 외모였나 주제가? 그게 맞는데 다 밀리고 있어요. 이 민음사에서 나오는 매일과 영원 시리즈는 이거 에세이인데 사실 문학에 관한 에세이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에세이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 이 책은 제가 산 책은 아니고 저희 엄마가 사셨던 책인데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몇 편 있어가지고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쭉 읽는다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혹은 봤던 영화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골라서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매즈 미켈슨 배우가 나오는 더 헌트도 있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의 스토커 도 있고 저도 이 영화 좋아해가지고 이런 책이 저기 다른 비평책도 그렇지만 목차를 봐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책에서 어떤 작품을 다루고 있는지. 근데 책이 그냥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 내가 본 작품이 이 책 안에 있는지를 매번 가서 확인을 하기가 좀 번거로운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다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나? 어떤 책에 어떤 작품에 대한 그런 비평이나 글이 실려 있는지 이런 것들? 아,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는데? 이 사라진 반쪽이랑 아까 정영준 작가님의 소설만세 이 책은 정말 오랫동안 다닌 서점이 있어요. 가가지고 학생 때는 뭐 거기 가서 참고서 사고 그리고 커서는 이제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책과 함께 마음을 다 주고 이 서점만큼은 나와 오래오래 함께 하리라는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내가 찾는 책들이 한 80%의 확률로 늘 있는 그런 정말 애착이 가는 동네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이 없어졌어요. 그 소식을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가지고 진짜 충격에 휩싸였고 이 책은 가서 그 소설만세랑 같이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 날에 가서 사온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애틋해요. 그리고 외국 북튜브 채널에서 이 책에 대해서 좋은 평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난 너무 슬펐어 그날. 이제 마지막 안 보이시죠? 이거 어떡해? 고래가 가는 곳. 이 책 되게 신기한 내용도 많고 생각해볼 거리도 많은데 문장이 그 번역서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그 약간 읽기 어려운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절반은 그래도 넘겼는데 이 책은 그래서 좀 천천히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책들 편집 매뉴얼. 이 책 유용할 것 같아서 샀는데 실제로 되게 유용하거든요. 쓰거나 헷갈리거나 이럴 때 이거 참고하기 되게 좋은데 그냥 저기다 저렇게 쌓아놔가지고 참고해야 될 때 참고하지 못하고 있었던 책.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 그런 진짜 사전 같은 책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놓을게요. 얘는 좀 책상 가까이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햄릿 원서를 읽으려고 샀는데 햄릿 번역서가 나왔어. 그래서 그 번역서를 읽었어. 그 리뷰는 조금 이따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요즘 읽은 책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좀 리뷰를 하려고 하나의 영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렸어요. 조금만. 이 다클리는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했던 그런 책인데 저는 서점 가서 구매를 했고요.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부제가 미국 고딕의 검은 영혼이거든요. 미국의 고딕 문화와 인종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책 소개를 더 자세히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텐데 아무튼 근데 제가 고딕 문화 고딕 소설에 한창 빠져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빠져있어요. 지금도 그 관심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다만 제가 현생에 의해서 지금은 약간 그냥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독서에 있어서 좀 휴식을 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영상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지 저는 여전히 고딕 문학, 고딕 소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책도 그래서 읽으려고 너무너무 기다렸던 출간 소식. 천일환 작가님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소설집이 출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카밀라 수녀원의 유산이라는 소설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수록된 지속과 유예라는 작품도 제가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뭔가 아리송한 듯한데 그 여운이 계속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근데 그 두 작품이 여기에 동시에 실려서 이 책도 샀습니다. 약간 이 쌀쌀한 가을에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도 샀어요. 김보영 작가님의 진화, 신화. 이 책은 단편 소설 한 편과 그림이 함께 수록된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나는 삼국 사기의 행간에서 신화와 역사가 혼재된 이야기를 상상하며 놀곤 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급격하게 진화하는 판타지 세계. 역사서의 신화적 기사로부터 창조된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과거 역사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대를 바탕으로 한 SF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단편이고 근데 안에 그림이 정말 멋진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럼 못 참지. 그래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지은 평론가님의 건너는 걸음이라는 비평집. 이 책도 문학에 관한 이야기니까 문학 파트에 놓으면 역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보니 정말 압도적으로 문학이 많다. 이렇게가 에세이와 인터뷰집 모아놓은 거고 이렇게가 비문학, 논픽션 이런 책들 그리고 이 두 기둥이 문학. 이야! 얘도 문학!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또 좋은 독서죠. 되게 재미있는 독서고. 근데 저는 비문학을 많이 읽고 싶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책 구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이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깨닫는 바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알겠네. 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제가 사놓고서 아직 안 읽은 책들의 대부분이다. 다 몇 권일까? 그리고 제 책장에서 읽은 책들이랑 총 합해가지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몇 %일까? 좀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세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숫자로 저를
제가 저의 뼈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드디어 노션을 깔았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모두 노션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사용을 할까 말까 많이 어려울까 고민을 했었는데 깔끔한 템플릿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뭐 커스텀하고 일정 관리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뭔가 디지털 기록을 좀 한번 멋있게 해볼까 해서 이번 기회에 깔아봤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항목 하나 작성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저 표 하나 만드는 것도 거의 한 10분을 헤매다가 겨우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할 거면은 그냥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깔린 메모 앱을 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멋있고 철저하게 일정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현대인이 되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번 기회에 좀 안 읽은 책들의 제목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삽입한 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나오는 그 할로윈 연회 장면의 이미지고요. 사실 다른 분들께서 페이지 꾸미시는 거를 보고 저도 해리포터 테마로 막 이미지도 쫙 깔고 아이콘도 어떻게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표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좀 꾸려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표를 작성해두고 읽은 책들을 하나씩 줄을 그으면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권 읽고 1권 사자라는 말 그대로 책을 1권을 새로 사고 싶다면 그 전에 2권을 읽어야 하는 거지. 뭐 완독을 하든 혹은 중간에 완독하지 않고 뭐 중고 서점에 되팔았든 어쨌든 2권을 저 목록에서 이렇게 줄을 긋고 그러고 나서 하나를 추가를 하자. 나름의 규칙이에요.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규칙을 잘 지켰다면 지금의 이 자업자득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보지만 기왕 노션까지 깔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노력을 하겠죠?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저 책들을 빨리 읽고 제 책장에 좀 안정을 되찾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책장에서 빼놓은 상태로 하룻밤을 보냈고요. 이제 어떤 책을 읽을지 그거를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10월에 읽을 책들을 여기 문학 파트에서 1권, 여기 비문학 파트에서 1권, 그리고 여기 에세이나 인터뷰집 파트에서 1권을 골라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우리는 SF를 좋아해. 이 책은 이미 읽고 있거든요. 꽤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9월 남은 기간 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1권씩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지장례법이라는 책도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고 있고 이 책은 아직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못 읽었지만 아무튼 얘도 9월 안에 될 수 있으면 다 읽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10월에도 읽을 거고 얘도 제외를 하고 여기서 한 권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10월에는 장편 소설을 읽을 호흡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에 논문 제출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소설집, 그러니까 한 2-30분 내외로 한 이야기 안에 확 몰입을 했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설집을 읽으려고 생각 중인데 소설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비문학인데? 요거 너무 아름다운 꿈 아니야. 아라의 소설? 왜냐면 이 책이 쓰러질 것 같아. 정세랑 작가님의 책이라서 당연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이 옆편 소설들, 그러니까 단편보다 더 짧은 분량의 소설들이 많이 수록된 그런 소설집이에요. 미니픽션이라고 쓰여있죠. 이렇게 틈날 때마다 짬짬이 읽기에 좋은 그런 분량의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 에세이집이랑 인터뷰집 중에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순서대로 읽을까요? 이거? 정중환 작가님의 얼굴을 그리다 이 책 되게 궁금한 책이거든요. 두께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되지 않을까. 되게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그런 책이어가지고 진주귀걸이 소녀가 이 책을 드디어 읽겠습니다. 진짜 너무 읽고 싶던 책이었어. 마지막으로 비문학
이쪽에서 읽으려고 생각 중인데 뭘 읽을까요? 고딕에 대한 저의 관심을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그 10월은 할로윈이 있으니까 또 고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사실 가장 최근에 산 비문학 도서 논픽션이라서 가장 많이 기대가 지금 가장 뜨겁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흥미롭고 10월이니까 할로윈에 관한 책들도 좀 더 읽고 싶은데 올해는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F를 좋아해, 습지장례법, 아라의 소설, 얼굴을 그리다, 그리고 다클리. 그리고 이 5권을 다 읽었거나 뭐 다른 책이 또 읽고 싶으면 여기서 고르면 되죠. 이렇게 책이 많은데. 어떻게 영상에서 저의 결연한 의지가 잘 드러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영상을 촬영을 다 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 엔딩을 촬영하고 있는데 편집을 하다가 한 가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매해놓고 읽지 않은 전자책은 단 한 권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에이, 내가 전자책을 사봤자 뭐 얼마나 샀겠어? 라는 그런 불안한 희망 아닌 희망 같은 거를 품고 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쪽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패닉을 했지만 전자책은 언젠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뤄볼 수 있겠죠? 일단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를 하면서 당장 좀 시각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 저 종이책들을 좀 어떻게 잘 달래서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그러고 나서 전자책도 천천히 좀 차근차근 합의를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좀 소소하게나마 자극 내지는 동기부여 같은 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한 15분 남짓한 시간을 저에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